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52분 13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제 플러스 3.19%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해서 좀 한 두 번 정도 좀 방송을 좀 찍어드렸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요 구간에 대해서 폴링 웨지, 지금 이제 입구가 가면 갈수록 좀 좁아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래들과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털고 다시 한번 요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입구 크기만큼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요거에 대한 크기로 말씀을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빨간 선까지는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고 지금 뒤꿈치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뒤꿈치 복숭아뼈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어깨에다가 매도를 할 준비 되셨습니까? 갑자기 좀 물음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600원 라인까지는 좀 쉽게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도지코인도 지금 플러스 한 4%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좀 시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4.39%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모든 시장에 대한 알트코인에 대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도 플러스 4.76%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리플 코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을 단 한 주라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가주시면 감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행이 11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좀 금리를 올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 플러스 기관 투자자들 플러스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좀 빠졌어요, 여러분들.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11개월 만에 여러분들 12일,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20분에 여러분들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0.5%에서 0.75%.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에 대한 금리를 실현을 하고 있다. 11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리플 코인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선반영을 받고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일정이 있으면 여러분들 일정, 뭐 CPI 일정,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PC 지표, 뭐 금리 결정. 뭐 CPI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반영을 받고 하락이 나와요. 근데 CPI 지수가 딱 공개가 되고 PC 지표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일본 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반영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용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를 봐주시게 되시면은 금리 인상 2026년에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리플 여기에서만 우리가 잘만 좀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서헤이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좀 사러 갈 시간이다, 뭐 타임 투 고 쇼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서헤이즈가 또 트윗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매번 먼저 사놓고 선동하고 얼마 안 있다 온첸에다가 팔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패턴으로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데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홀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따라가지고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런 혼동을 좀 주지 말자. 이 아서 헤이지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리플 이 분야에서 좀 압도적으로 좀 두각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견인이 좀 나올 수 있을까? 리플 발행사 암호화폐 XRP 상장지수 ETF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여러분들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참가들의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에 대한 상승 흐름이 결합이 되면서 리플 ETF 운용 자산에 대해서 10억 달러가 돌파를 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요거를 좀 클릭을 했거든요.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좀 압도적으로 이 분야에서 RLUSD에 대한 이런 ETF 자금이 좀 많이 좀 들어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클릭을 해봤더니 역시나 지금 이제 리플에 대한 좌우한 핵심 변수는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플 2022년 이후 417% 이상 상승이 좀 나왔었죠. 올해 들어 22%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중순 이후 ETF에 대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417% 올라왔으니 올해 들어 22% 하락이 나온 것은 조정이죠, 여러분들.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리플 RLUSD 오티미즘 베이스 전격적으로 진출을 하였다. USDT 대항마 되나? 리플에 대한 자사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USDT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멀티체인 확장이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플은 16일 RLUSD 이더리움에 대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옵티미즘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잉크, 그리고 유니체인 10원 운영에서 리플이 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RLUSD가 여러분들 리플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처음 발행된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RLUSD 유럽 금융 서비스국 신탁회사 인가를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있으며 금융통화 감독통으로부터 신탁은행 인가도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규제 체제에 대해서 확대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맥도널드 햄버거야 뭐야? 잭 맥도널드 리플 스테이블코인 총괄 부사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 기간 채택에 대한 관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관문. 자, RLUSD의 확장을 만약에 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리플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 달러 기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위 10위권을 해당을 한다라고 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리플이 솔라나와 협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상승장 효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플 래핑 버전에 대한 출시, 멀티체인에 대한 전략에 대한 본격화, 디파이 생태계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 그리고 민코인 T의 부진에도 솔라나는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기간 자산에 대한 유입 가속화도 좀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리플이 원래는 해외 송금에 대한 결제형 코인으로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현재 리플이 여러분들 어디와 같이 연동이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하고 여러분들 솔라나와 협업이 진행이 되면서 디파이 여러분들 RWA 그리고 웹 3.0 민코인 그리고 덱스, 탈중앙 거래소, 디파이, 리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외 송금 결제형 코인으로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현재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플, 솔라나 안에서 데려와서 디파이, 예금, 대출 같은 금융명에서 리플이 쓰일 수가 있고 덱스, 코인 거래소 앱,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리플을 지금 현재 솔라나에 데려와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게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